청년 창업 늘리겠다며 정부가 쓰는 수조 원대 예산이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올 상반기 정부 벤처 투자 지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정부의 창업 지원이라는 게 일단 종류부터 굉장히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창업 자금 지원은 일단 크게 정부와 민간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정부나 지자체 자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사업화 지원 성격의 보조금, 또 일부 상환 의무가 있는 기술개발 지원금인 출연금, 또 융자 등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정부의 14개 부처, 그리고 17개 광역지자체 등 94개 기관에서 378개나 이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원 예산은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예산의 90%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이 있는데 업력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 혹은 3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입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팁스도 있는데 투자사로부터 최대 2억 원까지 투자 유치를 하면 정부에서 7억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모태펀드도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5,200억 원 규모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의도도 좋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사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안 그러겠지만 일단 일부에서는 이런 지원금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창업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상금과 지원금만을 노린 학생이나 창업자, 일명 체리피커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직원과 짜고 나눠 갖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장 매출이 나오기 쉽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직원들 월급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스타트업을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는 올해 기준 직원 1명당 960만 원을, 또 창업자의 나이와 업종 등을 따져 추가로 1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줍니다. 복잡한 지원 조건에 중간에서 돈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이른바 컨설팅 업체도 많습니다. 한 기업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들보다 기준만 맞춰 돈을 타가는 곳이 상당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힘드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없고 받을 수 있는 업체들만 계속해서 은행 이자보다 적은 일을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의 지원금을 테두리 안에서도 빈익대에 부일 수가 있어요. 정부 지원 혜택만 쏙 빼먹는 체리피커로만 연명하는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직원과 짜고 지원금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1년의 기간을 채우고 이 분이 그 자금을 탔을 때 그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직원이랑 나눠 먹기를 하고 이런 기간 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받고 이런 거. 그 직원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청년 창업기업의 25%는 매출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10곳 중 6곳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모전 현금 살포도 문제입니다. 체리피커의 문제는 체리피커를 만들 수 있는 지원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지원이라든지 상금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공모전 같은 방식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만 바꿔서 정부의 보여주기식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따른 역효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투자금이라는 게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또 너무 깐깐하게 심사하면 물론 이제 벤처기업 생태계 자체가 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 네.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앞서 이 고영욱 기자의 기사에서 보신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이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인데요. 네. 하지만 이 매년 정부 예산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모태 펀드를 보면 투자 재원이 이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각 투자 펀드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 취재 결과 일단 모태 펀드 사업이 중기부 소관인데 투자한 기업이 매출 등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추적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어서 고용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의사결정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관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벤처투자는 각 운용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투자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이 개선점도 찾을 수 있는데 돈만 지원하고 이 성장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부 지원금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스타트업 육성에 좀 힘쓰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을 텐데 생태계가 이렇게 혼탁해진다 이러면 선량한 업체들도 같이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부터 네. 좀 손을 봐야 될까요? 보통 경진대회나 이 정책 지원은 이 서류 심사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이 컨설턴트와 스피치 강사가 결국 탄해준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체리피커들에게 돌아가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될성 부른 떡잎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창업기업의 생존율 현황을 보시면요. 국내의 경우 창업 후 5년차 생존율은 32%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7곳은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인 44%와 비교하면 12%포인트나 낮은 수준인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창업만을 촉진하기보다는 창업 후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의 절대 규모 증액에만 몰두한 나눠주기식 지원보다는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연계형 지원 또 규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동진 기자였습니다.